플랜트 설계 영역 내에서는 주로 오토캐드라는 설계 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거 외에도 뭐 ZWCAD나 뭐 기타 다른 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토캐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EPC에 소속된 배관 설계 엔지니어 분들은 사실상 직접적인 설계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재는 명령어 하나만 알아도 뭐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닉님도 캐드 하시고 저도 캐드 할 줄 압니다. 설계하는 사람은 최소 하나 이상의 설계 툴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뭐 그게 카티아나 솔리드웍스 같은 빔 프로그램이 되었든 아니면 SP3D나 PDMS 등과 같은 플랜트 3D 설계 툴이 되었든 간에 말이죠. 그 중에서도 오토캐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에 가장 빠르고 쉬운 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토캐드가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니, 뭐, 너나 쉽지, 뭘 자꾸 쉽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단축키 몇 개 아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아니, 선생님 몇 개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다 아실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명령어 몇 개만 익히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캐드를 후배한테 알려줄 때는 항상 단축키 변경을 반강제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설계인한테는 손과 발 같은 툴인데 이거를 자신이 커스터마이징을 하지 않고 사용한다 그러면 뒤에서 보고 있기 굉장히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하는 방법은 캐드를 실행하고 입력창에다가 AI 에디트 커스트 파일이라고 치시면 지금 여기다가 지금 뭔가 하나 더 입력하라고 지금 떴는데 여기에다가는 acad.pgp 이렇게 치시면은 메모장이 이렇게 하나가 뜹니다. 메모장이 하나 뜨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단축키를 변경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다 우리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쓰는 것들만 변경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피 같은 경우는 그냥 C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 값은 C5로 되어 있을 겁니다. CP인가 C5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변경을 C로 그냥 저는 이제 변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재는 명령어도 DI로 잡혀 있을 겁니다. 디스트. DI로 잡혀 있을 건데 저는 이제 D로 지금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D로. 자, 이렇게 지금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다 단축키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파일을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단축키들을 다 저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닫고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REINIT라고 치고 PGP 파일을 체크한 다음에 OK를 누르면 내가 메모장에서 변경한 내용들이 바로 반영이 됩니다. 이 과정을 그러니까 REINIT로 명령을 해서 이 메모장을 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번에 캐드를 껐다가 한번 켤 때, 다음번 켤 때 적용되는 겁니다. 바로 적용하려면 이렇게 입력을 해서 PGP 파일을 체크해서 OK를 눌러야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단축키를 싹 바꿔놓고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I는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이 됩니다. 거리를 측정할 때 지금 여기 DI는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쭉 해놨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 지금 이쪽 칼럼에서 이 다음 칼럼까지 거리를 재고 싶다. 그러면 여기 6m, 6000mm니까 6m라고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거리 잴 수 있죠. 3m, 3000mm니까 3m. 자, 그 다음에 카피는 특정 아이템을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카피는 C5나 뭐 CP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C로 이제 지정을 해놨고, C로 해놓고, 지금 그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떴죠, 마우스에. 아이템을 이렇게 좀 지정을 해주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선택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을 거냐, 라는 겁니다. 기준점을 잡아주고, 이렇게. 내가 숫자로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됩니다. 3000mm, 아니면 마우스로 지정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할 때, 그러니까 복사할 때 사용된다. 그 다음에, 무브, MO, 보통 이제 M5로 돼 있을 건데, 저는 이제 M으로 바꿔놨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똑같이 카피처럼 숫자를 입력해서 갈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S는 뭔가 잡아 늘리라는 명령입니다. 스트레치.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내가 늘릴 수 있죠.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이런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트림. 트림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교차된 선을 잘라낼 때 사용을 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내가 교차됐을 때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트림은 tr이니까 tr 명령어 치고 아이템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 선택을 완료한 다음에 어디를 잘라낼지 이렇게 잘라낼 수 있다. 요거는 님께서도 한번 P&ID 그 라면 국물 처리 공장에서 P&ID 설명하실 때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트림 말고도 F 필렛용 그 명령어를 칠 수도 있는데 같은 필렛인데 같은 목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렛에도 어쨌든 자 E는 이제 삭제를 명령을 하는 겁니다. 삭제할 때는 내가 E 하면은 아이템을 고르고 이렇게 골라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명령에서는 스페이스가 선택 완료나 어떤 그 수행의 그 입력 완료의 의미를 가집니다. 캐드에서는 스페이스가. 자, 그 다음에 F8 버튼은 직교를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라인을 그릴 때도 지금은 직교가 켜져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지만 F8을 딱 눌러서 직교를 꺼버리면 이렇게 어디로든지 그러니까 그 정방향으로 말고 동서남북 정방향이 아니라 특정 이렇게 방향을 다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F 같은 경우는 방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필렛이라는 이제 명령어인데 F를 입력하고 이렇게 깎아낼 수도 있고 F를 명령하고 그다음에 그 여기 보시면 레디우스를 그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레디우스를 내가 만약에 뭐 500이나 600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반경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 반경의 길이가 500mm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심에서 여기까지의 반경이 500mm. 자, 그래서 필렛은 기본 0으로 되어 있습니다. 0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잘라낼 때 아까 같은 경우에 지금 선을 여기도 나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거를 잘라낼 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O는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테두리를 추가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아이템을 O를 명령을 하고 그 테두리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간격을 가질지를 명령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50mm 정도만 내가 테두리를 추가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추가될 수도 있고 밖으로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간격들이 다 50mm가 되겠죠. 제가 50을 해놨으니까. 자, 이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A는 매치 프롭이라 그래서 속성을 베껴갈 때 이제 그 사용을 하는 명령어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여기다가 지금 MA를 치고 이렇게 그 기준이 되는 속성 아이템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적용할 아이템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지금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만약에 다시 내가 이거를 빨간색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색상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속성들 예를 들면 글씨의 크기나 방향 같은 것들도 다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죠 지금 여기도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MA다. 그 다음에 B는 이제 블럭인데 블럭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하나의 그 구성 아이템으로 바꿀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펌프가 지금 두 개인데 이거를 하나의 단위로 좀 같이 좀 움직여 다니고 싶다. 그럴 때 블럭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블럭의 이름을 A로 잡고 OK를 누르면 자 보시면 지금 이게 선택하면은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되죠. 이동을 할 때도 같이 움직입니다. 하나만 선택해도 이럴 때 쓰는 게 블럭입니다. 블록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복잡할 때, 그러니까 도면이 복잡한 것에서 수정이 필요할 때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그려야 되는데 얘네들이 같이 이제 모디파이가 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블럭으로 딱 잡아놓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row는 이제 회전 명령어고요. 회전 명령어는 저는 이제 R로 그냥 바꿔놨는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잡아놓고 내가 자 R 치고 스페이스를 딱 치면 이제 명령 입력이 됐죠. 그 다음에 아이템을 선택하고 또 스페이스 누르면 선택 완료. 그 다음에 기준점을 잡아줍니다. 기준점 내가 여기를 잡겠다. 여기를 잡겠다. 그럼 이렇게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P는 이제 화면을 이동할 때 마우스 중앙 버튼이 먹히지 않을 때 좀 사용을 합니다. 펜. 지금 손 모양으로 바뀌었죠, 마우스가. 손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사실 P는 이렇게 마우스 가운데 버튼이 고장났을 때보다는 이전에 선택했던 아이템들을 다시 선택할 때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내가 이것만 따로 좀 어디로 빼고 싶다. 이렇게 뺄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다시 명령을 하고 P를 딱 누르면 내가 방금 전에 선택했던 아이템들이 다시 선택이 됩니다. 이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명령을 입력하고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P 딱 누르면 내가 이전에 선택했던 게 다시 선택이 됩니다.
이런 거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BR 이제 브레이크인데 브레이크는 특정 이미 지점에서 선을 잘라낼 때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조인을 하면 이렇게 선이 합쳐지는 거고 조인 다시 하나로 바뀌었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CI는 이제 원 서클이 되는 거고요. 서클. 그 다음에 REC는 사각형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사실 요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뭐 캐드상에서 뭔가를 그리고 표현하는 데는 뭐 거의 불가능한 게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뭐 라인 그리는 거 L, 직교, 뭐 사각형, 원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은 스냅점을 조금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은 스냅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선이나 면에 내가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어느 부분에서 찍히느냐 어느 부분이 이렇게 좀 딱 정확하게 딱 찍히느냐 요게 이제 스냅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숙련된 분들은 이 스냅을 다 끄고 합니다. 저도 다 끄고 하고요. 이게 스냅을 키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스냅을 끄면은 이 모서리나 이런 데서 마우스의 어떤 형태나 이런 게 안 잡히는데 이 상태에서 저는 개별 스냅을 이제 설정을 해서 쓰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 스냅, 오 스냅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다 켜시고 일단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뭐 연습이든 뭐 실무에 가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지금 마우스 중앙에 뭔가 이렇게 모양이 좀 잡히는데 이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선을 잡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혹은 내가 뭔가 원을 그리고 중심점을 여기로 잡겠다. 지금 보시면은 요 끝에서 잡을 수도 있죠. 여기 지금 교차되는 교차점에서 중심을 잡고 다음 교차점 있는 데까지 이동하겠다. 그러면 방금 전에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던 원이 지금 여기 요만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만큼 이동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오 스냅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스냅이라는 거는 캐드상에서 뭐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어떤 선에서 선 끝이 될 수도 있고 선에서 중앙이 될 수도 있고 원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준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아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못할 게 없습니다, 진짜. 이제 여기서 더 점점 점차적으로 좀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능력과 실력을 조금씩 더 늘려가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많이 알려드리는 거는 좀 지금 단계에서는 과하고 좀 불필요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소 스케치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실 차례가 됐습니다. 디자인팀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루팅 스터디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소 스케치를 해봐야 내가 얼마나 루팅 스터디를 이해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실무에서 써먹을 만한 기본 소양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으면 실무에서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모델링을 하려고 하더라도 루팅 스터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가능하지 않겠죠. 배관 설계팀이 작성하는 아이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BM 아이소, 시공용 아이소, 스트레스 아이소인데 각각 뭘 의미하는지는 이전 영상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 다들 아실 겁니다. 배관 설계의 아이소 심볼은 지난 에피소드 8번 영상에 2.3.1 파이핑 심볼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드로잉 방법은 제가 먼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